새말귀의 안내서 일체만법 허공성 제18강 믿고 결정하라. 셋. 자, 시작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먼저 입장하겠습니다. 말하고 듣는 이 자리가 바로 당장의 마음입니다. 마음을 가라앉히시고 허공으로 써인 내가 듣는다. 손가락을 세우시고 자기 소리를 들으면서 합니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손가락을 까딱까딱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귀로 듣는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입으로 말한다. 이 자리가 밥 먹고 일하고 이 자리가 공부하고 꿈꾸고 이 자리가 성내고 욕심내고 이 자리가 좋아하고 싫어한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이 자리가 무정물인 몸뚱이를 굴린다. 빛깔도 소리도 냄새도 없는 허공으로 써인 나는 자유로운 삶의 주인으로서 애착과 집착, 탐진치를 여의어서 모든 생명들과 더불어 건강하고 따뜻하게 모습을 잘 굴립니다. 합장하시고 법회에 참석할 수 있도록 도와주신 불보살님과 선지식들과 모든 인연들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도반님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4월 30일은 코로나19로 인해서 조촐하게 4.8절 기념법회를 할 것입니다.
이때 그 천일결사 400일 회향도 할 것이고요. 그래서 동참하신 모든 도반님들께 절대성과 상대성 백봉 선생님 저서를 전부 한 권씩 나눠드리겠습니다. 그리고 5월 2일부터 5일 사이에 충계정진을 할 예정입니다. 많은 동참 바랍니다. 그래서 실제 참고를 위주로 이때는 계속해서 지금 우리가 하고 있는 정건을 위주로 해서 쭉 할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데 공부의 궁극이 무엇이냐는 거죠. 공부의 궁극은 무엇이냐면 말하자면 문자를 써서 하면 무심으로 무의를 거니는 것입니다. 무심이라는 것은 없을 무자의 마음심자인데 무심이라는 게 뭐냐면은 망심이 없는 것이거든요. 망심이 없는 것을 무심 많이 얘기 들어보지요. 망심이 없는 것을 무심이라고 하는데 그 무의는 무엇을 무의라고 하느냐. 우리가 공부를 할 때 유의와 무의로 나누지요. 유의와 무의로 나누는데 유의라는 것은 생주이멸하는 온갖 분별망상을 일으키는 마음을 유의라고 해요. 우리 같으면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들을 유의라고 합니다. 그 다음 무의라는 것은 불생, 부주, 불이, 불멸. 이렇게 생주이멸이 없는 불생, 부주, 불이, 불멸. 다른 말로 하면 온갖 분별망상이 없는 그 경계. 그것을 무위라고 해요. 그 자바암경에 보면 문수보살께서 그 부처님께 묻는 문답이 있습니다. 무엇을 무위라고 합니까? 그렇게 물으니까 부처님께서 분별이 없는 경계를 무위라고 한다. 이렇게 얘기했나. 분별이라는 게 뭐지요? 둘러보는 게 분별이죠. 그러니까 우리는 모든 것을 분별을 해. 왜 분별을 하느냐? 육진경계에 자꾸 들어앉거든요. 들어앉아서 들어앉는 놈이 있고 상대가 있고 들어앉는 마음이 있고 이러니까 자꾸만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는 그 육진경계에 자꾸만 들어앉으니까 자꾸 분별을 한단 말이죠. 그래서 분별을 떠난 경계를 무의라고 하는데 그게 온갖 분별, 탐진치, 그 다음에 집착 이런 것들이 그런 차별하고 이런 망상이 끊긴 그런 마음 상태를 뭐라고 하느냐? 무위라고 해요. 그러면 공부의 궁극은 무심해서 무의에 거니는 것이다. 이제 이런 말이 이제 그 조사어록이나 또 경전에도 많이 나옵니다. 이거를 쉽게 번역을 하면 뭐냐면은 망심이 없는 마음으로 무심으로 분별이 없는 경계, 일체의 탐진치와 애착과 집착이 끊긴 그 상태에서 말하자면 거니는 거. 이것이 우리 공부의 궁극이거든요. 그럼 무심이라는 건 망심이 없는 거지요. 무엇을 망심이라고 하지요? 무심이 없는 걸 망심이라고 하는데 무심이 되려면 망심을 내려놔야 돼. 그래서 방아착하라 입만 열면 옛날 선사들은 봉도 때리고 몽둥이로 때리기도 하고 입도 막기도 하고 또 막 할을 해서 입을 막아버리죠. 그거 왜냐 분별을 하기 때문에 그렇거든. 망심을 자꾸 일으키기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망심을 내려놔야 되는데 망심이 무엇인가 이 말이죠. 표고사님 망심이 무엇이요? 무엇을 망심이라고 하지요?
무엇을 예? 그렇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보다 좀 더 구체적으로 얘기를 해보라는 거지요. 김정혜 보살님 뭘 망심이라고 하지요? 둘러보는 거. 자, 성창훈 씨 뭘 망심이라고 하지요? 망심이요? 예. 모습이 진짜. 모습이 진짜다. 모습이 진짜라고 생각하는 것이 망심이다 이 말이죠. 다른 말로 하면 모습이 어떻다는 거지요? 모습이 변하지 않고 항상. 모습이 제가 항상 얘기를 했지요. 모습 공식 바로 하면은 뭐다? 망심. 모습 공식 거꾸로 하면 진심이라고. 모습 공식 바로 하면 뭐지요? 모습은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가 없는데 그것을 모습이 자체성이 있고 실체가 있고 또 모습이 항상하고 진짜고 머물 수가 있어서 어떻게 한다? 모습에 들어앉는 거. 이것이 망심이에요. 그러니까 모습 공식을 정확하게 이해를 하고 있으면 아, 망심이라는 것이 내가 만약 지금 화가 확 났어. 화가 인연과 조건 따라 일어나지요. 실체가 없고 또 항상 변하고 가짜고 거기에 화에 머물 수 없지요. 그래서 화에 들어앉아 버리죠. 그러면 이 화가 망심이구나. 몸뚱이라는 것이 자체성이 없고 또 몸뚱이라는 것이 머물 수가 없고 또 변하고 헛것인데 내가 자꾸 진짜라고 생각하고 자꾸 몸뚱이에 머물러. 그러면 몸뚱이가 내다 하는 것이 망심이구나. 이렇게 정확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무심이라는 것은 망심이 없는 걸 말하는데 망심이라는 것이 지금 얘기한 그것이죠. 그러면 대표적인 망심의 가장 대표적인 것이 뭐다? 나다. 내 것이다. 이것이 가장 대표적인 망심이거든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또 뭐가 생기죠? 탐진치가 생기고 애증이 생겨요. 쏠림과 미워하는 마음이 또 생긴단 말이죠. 그래서 망심이라는 것은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습이 자체성이 없고 변하고 헛것이고 머물 수 없어서 모습에 들어앉을 수가 없는데 그것이 내가 거꾸로 생각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내가 지금 가만히 안이빛을 신이로 육진 경계를 보아서 거기에서 일으키는 모든 마음이 뭐다? 전부 망심이라는 겁니다. 왜? 모습이 자꾸 들어앉으니까. 이동영 거사님 왜 모습에 들어앉지요? 진짜라고 생각을 한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제일 처음 공부를 할 때 진짜와 가짜를 나눈다고 했지요. 진짜와 가짜를 나눌 수 없지요. 불이지요, 불이. 둘도 아니고 다른 것도 아닙니다. 왜냐하면 진짜와 가짜라는 것이 본래 전부 다 공하기 때문에. 그러나 처음 공부하는 사람들은 반드시 이거를 나눌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진짜와 가짜. 어떤 걸 진짜라 하고 어떤 것을 가짜라고 하느냐. 요거를 확실하게 이해가 된 그 이론적인 자기가 이해가 되고 파악이 된 바탕 위에서 그 다음에 자기가 자꾸 공부를 지어나가야지 물에 물 탄 것이 술에 술 탄 것이 그냥 이 이치를 이해를 못하고 이렇게 하면은 공부가 진전이 없어. 모습 공식을 정확하게 하면은 연기라는 것도 이해가 되고 인연과 조건으로 생긴 모든 모습이 자체성이 없기 때문에 이것이 고기의 그 모습에는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내재하는 실체가 없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육근으로 육진경계 육식을 일으키는 것이 전부 실체가 없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전부 다 헛것이구나. 이것이 전부 망심이구나. 이것이 분별하는 것이구나. 이렇게 알 수가 있단 말이죠.
그래서 그러면 망심을 어떻게 내려놓을래? 무심이라는 것이 망심이 없는 것인데 망심을 방아착하는 것이 바로 무심인데 그럼 망심이 어떤 것이고 지금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그럼 망심을 어떻게 내려놓을래?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것이죠. 표고사님, 망심을 어떻게 내려놓을까요? 잘 모르겠습니까? 박은경 쌤, 망심을 어떻게 내려놓을 것입니까? 내가 탐진치가 일어나고 내라는 생각이 일어나고 집착이 일어나고 애정이 일어나고 뭐 이것이다 저것이다 하고 우리가 다 안이비설신이로 육진 경계를 보고 육식을 전부 다 일으키고 그러는데 이거 전부 망심이라고 했는데 이 망심을 어떻게 내려놓을래? 어떻게 내려놓을래? 이것이 공부의 아주 핵심이죠. 공부의 핵심이죠. 어떻게 내려놓을래? 어떻게 내려놓을 것입니까? 모습 공식 잡고 모습 공식을 잡고 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모습 공식 하는 이유가 뭐예요? 그걸 알아야 되지요. 모습 공식 하면 어떻게 돼요? 왜 모습에 들어앉지 않게 되지요? 모습이 가짜라는 걸 아니까. 다른 말로 하면 환인 줄 안다는 거예요. 환, 가짜, 헛것. 가짜, 헛것인 줄 알아서 어떻게 알아야 된다? 일체의 모든 모습이 헛것인 줄, 환인 줄 어떻게 알아야 되냐?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걸 요지라고 해요. 요지. 확실히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확실히 알 때 그 말하자면 망심을 내려놓을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모습 공식하는 것이 왜 중요한가를 정말로 이해를 해야 돼요. 그 모습 공식을 하면 어떻게 되는데 자기가 알아야 되죠. 모습 공식을 자꾸 하면은 내가 무엇을 보고 탁 집착이 일어나. 집착이 일어나면 변한다 할 것이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것을 잘 굴리자. 그렇게 하면 아까도 얘기했지만 그 모습을 일단 모습에 착 달라붙어 있던 나의 그 마음 상태가 어떻게 된다? 순간적으로 떨어지게 되지요. 박은경 쌤 그거 느꼈습니까? 순간적으로 그러니까 그걸 내려놓는다는 말은 이 경계하고 내 마음하고 쫙 달라붙어 있었거든요. 이것이 순간적으로 이렇게 떨어져. 거리를 둔다. 빈 공간을 둔다. 여유를 둔다. 또는 객관적으로 본다. 이렇게 착 달라붙어 있을 때는 객관적으로 못 보지요. 그래서 쫙 떨어지는 거예요. 떨어지다가 다시 달라붙어 버리죠. 떨어졌다가 달라붙어 버리고 떨어졌다가 달라붙어. 이것을 수없이 내가 반복을 하고 있죠. 지금 반복을 해서 어느 날 자꾸 하다가 보니까 이거를 선어록이나 또는 경에서는 뭐라고 하냐면은 쉬고 또 쉰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쉬고 또 쉰다. 공부 방법 중에 최고의 공부 방법이 뭐예요? 쉬는 거예요. 쉰다. 쉬고 또 쉬고 놓고 또 놓아. 그러니까 망심을 쉬는 거지요. 망심을 쉬면 무심이 되지요. 그래서 쉬고 이동영 거사님 그런 책에서 그런 말 많이 보셨죠? 네, 많이 들었습니다. 예, 많이 들으셨죠? 쉬고 또 쉬고 놓고
또 놓아. 어째서 그런데? 환인 줄 알았어. 환인 줄 어떻게 알아? 확실히 알았어. 확실히 알아서 놓고 또 놓고 또 쉬고 또 쉬어. 그렇게 해서 그 다음 뭐냐면 시절 인연이 온다는 것입니다. 보통은 나는 깨닫고 싶다라고 내가 가지요 이렇게 자꾸 분별심이 거기 자꾸 달라붙어요. 깨달음에 자꾸 달라붙어요. 그게 아니고 쉬고 또 쉬고 쉬고 또 쉬면 시절 인연이 오면 성품이 그냥 드러나지 말라고 해도 드러나 버리는 거죠. 어느 날 별것도 아닌 데서 확 깨달음이 오는 거지요. 그래서 공부 방법 중에 최고의 공부 방법이 뭐냐? 환인 줄 알아서 쉬고 또 쉬고 놓고 또 놓는 거. 그렇게 해서 시절 인연 기다리는 것이죠. 정말 이 방법이 공부 중에서 최고의 방법이래. 최고의 방법. 전부 다 그렇게 하라고 가르치거든요. 경에도 그렇고 어록에도 그렇고. 그런데 그렇게 하려는 게 쉬려니까 뭘 쉬어야 되는지. 망심을 쉬어야 되는데 망심이 도대체 어떤 게 망심인지, 망심을 쉬면 어떻게 되는지. 망심을 쉬면 금방 어떻게 된다고 했죠, 김정혜 보살님. 망심을 쉬면 어떻게 된다고 했죠? 자성이 드러나. 그게 영혼이 없는 대답이라. 이게 지금 영혼이 없는 대답이라고. 망심을 심으면 어떻게 되는 거지요? 무심이 드러나는 거지.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망심을 쉬면 그냥 무심이 그냥 드러나는 것이에요. 그 무심을 어디 가서 찾는 게 아니야. 망심 속에 무심이 있다고요. 망심 속에 무심이 있다고. 그러니까 무심을 찾아서 막 헤매는 것이 아니고 망심만 쉬면 무심이 그냥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공부는 뭐냐? 그냥 일처의 모든 경계에 무심해서 망심이 없어서 분별 경계, 일처의 망상이 끊어진 그 상태에 있는 것이, 상태에서 온갖 모습을 굴리는 것이 우리 공부의 궁극 목표라요, 지금요. 그래서 그걸 뭐라고 하냐면 공부할 것이 없는 한가한 도인이라고 하지요. 그런데 이렇게 따지고 보면 가장 기본적인 것이 뭐예요? 망심을 쉬는 거죠. 망심을 쉬면 그냥 무심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그 말해서 상관관계를 잘 이해하고 파악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지금 모습 공식을 하는 이유가 뭐다? 망심을 쉬어서 무심이 드러나는 거지요. 무심해지는 거죠. 우리나라 말에 무심하게 본다, 뭐 무심하게 듣는다, 뭐 이런 말 있지요. 그 말이 뭐예요? 망심이 없는다. 망심이 없는 거. 분별이 없는 마음의 상태. 탐진치나 애착이나 애정이나 또는 그런 것들이 없는 마음의 상태. 그게 무심이라. 그러니까 무심이라고 하니까 어떤 분은 또 무심이 되려고 막 그러네. 무심이 어떻게 돼? 무심은 망심이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옛날에 그 무심론에 대해서 공부한 적이 있습니다. 무심은 망심이 없는 것. 그렇게 이해하면 되겠습니다. 자, 오늘 차례 한번 나가보지요. 111쪽이요. 자,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어리석은 사람들은 분별이 많아서
어떨 때는 넘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모자라기도 하고 불평불만이 이만저만 많은 것이 아니라 전부 색임놀이여 우리가 색임놀이 안 하면 곳곳마다 보리도고 공덕자리고 복덕자리라 어디 걸림이 없어.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도 그만 서로 좋아. 그러나 분별하면 옆에 앉은 꼴도 보기 싫어. 가도 가도 끝없는 이 호호막막한 허공을 자기가 갈라놓고 있어. 저 녀석 보기 싫다 하는데 꼭 내 옆에 와서 앉네. 저놈 보기 싫다는 장벽이 하나 가려져 버리네. 자기 자신이 장벽으로 막는 것 아닌가? 참 겁나는 겁니다. 전부 자기 마음놀이여. 세간사는 우리 마음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채성면 도리로 본다면 지구도 우리가 만들고 욕계, 색계, 무색계, 천당, 지옥도 다 여러분이 만든 것 아니라요. 여러분이 만들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딱 증명이 되는 것이니 그건 말할 것이 없어. 우리의 뒤바뀐 한 생각이 온 허공을 덮어버린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한 생각이 얼마나 크기에 가도 가도 끝이 없는 허공을 덮어버릴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좋다라는 생각에 딱 들어앉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일어난 바탕자리를 잊어버립니다. 싫다라는 생각에 딱 들어앉으면 싫다라는 생각이 일어난 바탕자리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있다라는 뒤바뀐 한 생각에 들어앉으면 진짜 나 법신을 잊어버립니다. 마치 구름이 해를 가려 버리듯이 허공을 덮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즉, 내가 있다 하는 뿌리망심이 온 허공을 덮어버립니다. 내가 있다란 한 생각이 망심의 뿌리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백봉 선생님이 처음 오는 학생에게 지구도 네가 만들고 태양도 네가 만들고 천당 지옥도 네가 만든다 하면 듣는 사람의 말문이 막힙니다. 내가 어찌 태양도 만들고 지구도 만들 수 있는가 라고 생각하지요. 묘한 말씀 하시네 하면서 계속 오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말씀 하시네 하며 가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갑자기 물으시니 대답하기가 어렵습니다. 나는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니라 허공으로서의 나를 말합니다. 몸뚱이로서의 나로 듣고 생각하는 사람은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항상 절대성, 허공성을 바탕으로 보고 듣고 말하고 생각해야 합니다. 예. 금방 유의와 무의, 망심, 무심에 대해서 얘기한 것이 바로 이 지금 여기 이 내용이지요. 어리석은 사람들은 분별이 많아서 그러죠. 맨날 육근으로 육진경계에 들어앉아 있죠. 그래서 분별이 많으니까 맨날 망심이라. 그래서 분별이 많아서 어떨 때는 넘치기도 하고 어떨 때는 모자라기도 하고 맨날 불평, 불만이 이만저만 많은 것이 아니다. 전부 색임놀이요. 여기 생각상자를 백봉 선생님은 색임이라고 했어요. 그러니까 색수상 행식할 때요. 상자, 생각상자를 색임이라고 했는데 새긴다는 게 무슨 뜻이죠? 새긴다는 게 뭐 어때 돌에다가 새긴다? 마음에 새긴다? 또는 하여튼 흔적을 남기는 거지요. 새긴다라는 것은 흔적이 없이 하는 것이 아니라 반드시 흔적을 남겨서 그 흔적의 결과가 일어나는 것이죠. 그래서 백봉 선생님은 생각상자를 색임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우리가 색수상을 느낌, 색임, 건임, 아립 우리 그 반야신경 할 때 그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색임이라는 것은 흔적을 반드시 남겨서 그 결과를 일으키는 것이죠. 이 생각상자를. 그래서 색임이라고. 근데 우리가 그냥 보통은 생각 이렇게 하죠. 생각. 근데 그 생각이 이미 분별을 일으켰기 때문에 반드시 결과를
흔적을 남기는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전부 색임놀이야. 우리가 색임놀이 다른 말로 하면 분별하는 거지요. 분별을 해서 반드시 흔적을 남기는 겁니다. 그게 색임놀이 안 하면 바로 그대로 우리의 바탕자리, 보리도고 공덕자리고 복덕자리가 되는데 어디 걸림이 없어. 생전 처음 만나는 사람도 그만 서로 좋아. 그러나 어떻게 한다? 딱 분별을 하면 아, 내 이 사람 싫은데, 또 막 음식 같으면 아, 나는 이 음식이 싫은데, 또 아, 이게 내한테 마음에 안 드는데, 또는 이것이 좋은데, 이렇게 하면은 애증이 일어난단 말이죠. 쏠리거나 그것을 피하고 싶단 말이죠. 미워서. 그러니까 꼴도 보기 싫은 거예요. 옆에 있는 꼴도 보기 싫어. 그런데 가도 끝없는 이 호호막막하다는 거. 호연지기 할 때 이 호자를 씁니다. 그래서 호호막막이라는 가도 끝없는 이 말입니다. 가도 끝없는 허공을 누가 갈라놓고 있다? 싫다, 좋다 하는 내가 분별심을 일으킴으로 해서 갈라놓고 있다는 겁니다. 이거 참 어려운 대목이에요. 사실은. 어떻게 해서 내가 좋다 싫다 하고 하는데 이 가도 끝없는 허공을 갈라놓을 수가 있는가? 그건 조금 이따가 다시 말씀을 드리기로. 저 녀석 보기 싫다 하는데 꼭 내 옆에 와서 앉네. 저는 보기 싫다는 장벽이 딱 하나 가려져 버린다네. 싫다 하는 거 분별이 가려져 버리네. 자기 자신이 스스로 분별을 일으켜서 장벽을 가로막는 것이 아닌가. 진짜는 뭐지요? 호호막막한 그 허공. 뭐 요새는 그것을 순수의식이라고도, 요새 사람들은 허공이라면 또 잘 이해가 안 되는데 순수의식, 본래의 그 바탕자리를 뭐다? 자기가 분별을 일으켜서 딱 가로막는다는 겁니다. 그거를. 그래서 전부 자기 마음놀이요. 세간사는 세상일은 우리 마음 먹는 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채성면 도리, 채성면이라는 건 우리의 성품짜리죠. 우리의 본래 그 법신짜리, 그걸 말합니다. 도리로 본다면 누가? 지구도 우리가 만들고 욕계, 색계, 무색계, 천당도 딱 내가 만든다는 거지요. 여러분이 만드는 것 아니라요. 여러분이 만들었다는 것이 과학적으로 딱 증명되는 것이니 그건 말할 것도 없어. 우리의 자성면으로 보면 일체의 모든 모습은 자성의 절대성 자리의 씀이 나툼이지요. 작용이지요. 그래서 상대성인 것입니다. 여기 한번 제가 이게 싫다는 한 생각이 나면 호호막막한 자기의 그 자성자리, 허공자리, 바탕자리를 자기가 딱 갈라버린다. 분별을 한다는 거지요. 갈라버린다. 아까 지금 망심이 없는 것을 무심이라 했거든. 자, 백봉 선생님의 그 허공 법문이라는 것이 대단한 법문입니다. 저는 이제 앉을 때 벽을 보고 이렇게 잘 앉는데, 벽을 이제 딱 마주보고 앉으면은 벽에서 요새는 다리가 아파서 다리를 약간 뻗을 수 있는 그 말하자면 공간을 두고 제가 앉는데, 자,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벽과 나라고 하는 이 몸뚱이 사이에 뭐가 있어요? 허공이 있지요. 공간이 있어요. 그냥 허공이라고 할게요. 그 허공이, 잘 들어보십시오. 여기에서 한바탕 머리가 휙 돌아가는 소식이에요. 한바탕 머리가 휙 돌아가는 소식이라고. 나하고 벽 사이에 있는 그 허공하고
이 우주 전체에 허공하고 같은가 다른가? 송창훈 씨 같은가 다른가? 같습니다. 마음에 와 닿아요? 그 말을 지금 했어. 그 말을 지금 송창훈 씨가 했다고. 했는데 그게 마음에 와 닿아요? 네. 마음에 와 닿아요? 네. 오, 대단하네. 진짜 대단하네. 그러면 이 우주에 가도 가도 끝없는 이 허공하고 내가 앉아서 이 벽 사이에 내 몸과 벽 사이에 있는 허공하고 정말 같으면 그것이 다르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요? 크다 작다라는 분별이 사라지겠죠. 지금 송창훈 씨가 얘기를 하는데 정말 마음에 와 닿으면 그런 일이 벌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 네 어제 허공 봤나? 이랬거든. 그러니까 어제 허공 봤지요? 오늘 허공 봤나? 오늘 허공 봤지요? 내일 허공 봤나? 내일 허공 못 봤지요? 보통 그렇게 하지요? 자,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지금 여러분들도 다 지금 보고 있거든요. 안 보이는 걸 보고 있거든. 이것이 뭐다? 가도 가도 끝없는 허공하고 같냐 다르냐는 거예요. 같냐 다르냐는 거예요. 근데 몸뚱이가 내라는 생각으로 그거를 보게 되면 절대로 같을 수가 없지. 어떻게 같을 수가 있어? 그래서 허공이 가도 가도 끝없는데 털끝 안에 뭐 털끝만 한 허공하고 가도 가도 끝없는 허공하고 같냐 다르냐 이 말이에요. 털끝만한 허공 속에 일체의 우주 법계가 다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겨자씨 안에 수미산이 들어간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내가 보고 있는 이 허공이 가도 가도 끝없는 허공하고 같냐 다르냐 이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니까 허공이라는 건 모습이 없으니까 같을 수도 있지. 이제 생각으로 하는데 실제로 이게 탁 느낌이 오면 실제로 아 정말 그렇네 라고 느낌이 오면 어떻게 되냐면 시공간이 떨어진다는 거예요. 그죠? 지금 내가 보는 이 허공이 뭐다? 지금 내가 그러면 허공을 본다는 것이 몸뚱이 내가 보는 게 아니게 되지요. 그렇게 되면 말하자면 부처님 계실 당시에 허공하고 지금 허공하고 앞으로 3, 4천 년 뒤에 허공하고 같냐 다르냐 이 말이에요. 그래서 대소라는 것이 대소나 삼세나 이런 상대적인 것이 하나만 내 마음에 탁 그냥 와 닿으면 왜 한꺼번에 풀리는 거죠. 한꺼번에 풀리게 돼 있다는 거예요. 송창원 씨, 내가 지금 송창원 씨가 나를 보고 있는데 그러면은 송창원 씨하고 나 사이에 없는 것이 있잖아요. 지금요. 없는 것을 보고 있잖아요. 이 없는 것이 우주 전체의 허공하고 같냐 다르냐 이 말이에요.
얼마나 다르냐고. 같지요. 같지요. 그래서 그런데 여기서 나다 또는 육근에서 육진 경계를 보고 한 마음을 탁 일으켜. 한 마음을 일으켜버리면 만약에 밉다, 좋다 이런 마음을 딱 하나 일으키면 어때요? 그 모습에 쏙 들어앉아 버리죠. 쏙 들어앉아 버리는 순간 뭐가 사라져 버려요? 그 모습이 일어난 바탕자리는 완전히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까맣게 잊어버리는 거예요. 이게 우리 도반님들은 지금 말로 설명을 하면 이해는 하실 거예요. 그죠? 이해는 하는데 이거를 실제로 내가 정말 그렇다라고 마음에 느낌이 오느냐는 것은 별개의 문제죠. 그런데 이제 이거를 이제 모습 공식을 하게 하고 지금 정건을 해서 그 반문문성을 지금 하게 하는 이유가 바로 이것을 실제로 자기가 느끼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이거든. 지금. 그러니까 지금 내가 이게 보는 성품, 듣는 성품, 지금 말하는 성품, 일체의 모든 모습이 지금 다 이렇게 지금 선언해서 또 이렇게 영상으로 다 보고 있는데 요 보고 있는 이 말하자면 모습은 뭐죠? 작용이지요. 작용이에요. 작용.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보는 요 말하자면 허공하고 가도 끝없는 허공하고 다르냐 같으냐? 같다는 거예요. 근데 이게 참으로 이 마음에 와닿지를 않아. 와닿지를 않으니까 왜 와닿지 않냐? 자꾸만 눈으로 본다 하고 귀로 듣는다고 생각을 하고 몸이 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내가 일으키는 마음이 내 마음이라고 자꾸만 생각하니까 어디에다가 자기가 딱 장벽을 쳐버리는 거지요. 분별을 일으켜서 스스로 장벽을 쳐. 남이 장벽 치는 거 아니에요. 남이 없거든 본래. 다 같은 성품짜리거든. 근데 그 성품짜리에서 그 말하자면 경계에 따라서 분별을 일으키고 있어. 근데 그 분별이 전부 다 뭐예요? 가짜지요. 헛것이에요. 근데 이 가짜다 헛것인지를 몰라. 그래서 백봉 선생님이 이제 바탕을 놔두자 이렇게 하지요. 그러니까 바탕을 놔두자고 하니까 바로 그 성품짜리, 우리의 그 지금 보는 이 바탕짜리를 늘 보고 있는데도 보지를 못하는 것이지. 한마디로 말해서. 그러니까 자기가 하여튼 육근으로 보는 육진경계, 육식, 시각, 청각, 촉각, 지각 하는 이 육식, 그리고 우리가 보이는 이런 색성향 미촉법,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 전부 식이거든요. 하나의 그 식노름이거든. 하나의 생각노름이라 해. 색입노름이라는 게 색입노름. 새기지만 않으면 흔적이 없죠. 그런데 우리는 중생들은 자꾸 새겨버려. 눈에 보면 눈으로 새겨버리고 귀에 들어오면 귀에 자꾸 새겨. 그냥 그 헛것인데. 표고사님, 지금 보는 눈앞에 정말 조그마한 허공하고 가도 끝없는 허공하고 똑같아요. 똑같아요. 그런데 우리는 늘 나를 기준으로 분별을 일으키니까 작다 크다 라는 데 탁 들어앉아 버리니까
허공이라는 건 모습이 없지요. 모습이 없다가 도저히 이해가 안 되고 파악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만약에 나는 그러니까 허공으로서의 나, 허공으로서의 나.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나라고 부르는 성품짜리, 말하는 성품짜리. 그것을 듣는 성품짜리, 문성, 짜리. 이 자리는 뭐예요? 가도 끝없는 허공짜리죠. 바탕짜리예요. 그래서 말하는 성품짜리하고 듣는 성품짜리가 뭐다? 같다라는 것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말하는 거하고 듣는 것을 내라는 분별을 이미 지어 있어서 이것이 하나로 되지를 못해. 그런데 자기가 이제 꾸준히 하면서 어느 날 하나로 되는 순간이 있단 말이죠. 근데 이거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야.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고 실제로 자기가 그것을 말하자면 체험해야 된다. 그래야 공부가 힘이 있다. 그래서 우리가 지금 하는데 호호막막한 허공을 자기가 갈라놓고 있어. 근데 이 말도 무슨 말인지 몰라. 내가 저 녀석 싫다 이렇게 할 때는 이미 내가 저 녀석 싫다가 분별 상태에 있는 거죠. 그래서 분별을 이미 일으켜 버렸어. 근데 그 분별을 일으킬 수 있는 그 자리, 그 내 성품 자리, 얼른 내가 성품 자리에서 이런 생각을 일으켰구나. 또는 저 녀석 밉다. 변한다 할 것이다. 머물 수 없다. 이렇게 하든지 이 밉다 라고 말하는 성품짜리, 내가 허공으로서의 내가 밉다고 한다 라고 하든지 어떤 말하자면 방편을 써서든지 빨리 나의 그 바탕짜리로 말하자면 법신짜리로 성품짜리로 돌아온다라고 하나, 회귀한다라고 하나, 그런 이제 그 방편이지요. 지금 우리가 쓰는 방편이. 그런데 밉다 이렇게 하면은 밉다 쏙 들어가 버리거든. 밉다가 경계인지도 분별망상인지도 도저히 생각이 안 나. 그래서 그 밑에 한번 볼게요. 우리의 뒤바뀐 한 생각이 온 허공을 덮어버린다는 게 이해가 되십니까? 한 생각이 얼마나 크기에 가도 끝없는 허공을 덮어버릴까요? 그게 가능할까요? 분별을 지어서 경계에 들어앉으면 바로 바탕자리를 잊어버리는 겁니다. 우리가 너무 오랜 세월 동안 그 바탕자리를 말하자면 잊어버리고 살아왔기 때문에. 그렇다고 바탕자리가 없어진다? 아니죠. 그 상대성으로서의 작용을 계속 일으키고 있는데 그 상대성으로서의 작용이고 요거는 가짜구나. 요 가짜를 일으킬 수 있는 자리, 요 자리가 바로 난데, 바로 진짜 난데, 조그마한 허공이나 가도 끝없는 허공이나 뭐다? 똑같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좋다 이런 한 생각을 일으키면 그 좋다를 일으키는 그 바탕자리가 가도 끝없는 허공하고 똑같다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좋다라는 생각에 딱 들어앉으면 좋다라는 생각이 일어난 바탕자리를 잊어버립니다. 싫다라는 생각에 딱 들어앉으면 싫다라는 생각이 일어난 바탕자리를 잊어버립니다. 내가 있다 라는 뒤바뀐 한 생각에 들어앉으면 진짜 나, 법신자리를 잊어버립니다. 마치 구름이 해를 가려버리듯이 허공을 덮어버리는 것과 같습니다. 즉 내가 있다는 한 생각, 뿌리망심이 온 허공을 덮어버립니다. 내가 있다라는 그 뿌리망심, 그 분별 생각에 딱 들어앉으면 그 생각이 일어난 그 자리는 까맣게 잊어버린다는 겁니다.
내가 있다라는 한 생각이 망심의 뿌리라는 말씀이군요. 그렇습니다. 백봉 선생님이 처음 오는 학생에게 요거는 이제 실제로 제가 그 20대 선생님 문화에서 공부를 할 때 실제로 이제 늘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그때 학생들이 굉장히 많이 왔거든요. 대학생들이. 그러니까 처음 오는 학생에게 딱 붙들고 뭐라고, 생전 처음 왔어. 저처럼 불교 아무것도 몰라. 불교 비업자도 모르고 온 사람한테 지구도 네가 만들고 태양도 네가 만들고 천당지옥도 네가 만든다. 딱 이렇게 그냥 어떤 사람에게나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렇게 얘기를 하니까 듣는 사람이 기가 콱 막히거든. 나는 여기 있고 나는 지구에 살고 있는데 태양은 어마무시하게 큰데 어떻게 내가 지옥도 내가 태양도 내가 만들고 지구도 내가 만들고 그러다가 죽으면 간다는 천당지옥도 다 내가 만든다고 하거든. 그러니까 도저히 이해가 안 돼.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왜 안 말씀하시네 하고 그냥 그 자리에서 가버리는 학생이 수도 없이 많았어. 그래서 선생님이 이제 먼 데서 이제 100년 만에 나오는 도인이 법문을 하신다고 하니까 온 사람 오지요. 사람들이 오면 그 다음에 이제 와서 법문 시간에 이제 그 학생을 이렇게 찾으면 그 학생 그걸 가버리고 없어요. 그러니까 그 사람 생각에는 이거는 나는 이제 아주 좀 이게 책이기 때문에 묘한 말씀하시네. 이렇게 어떻게 좀 부드럽게 표현을 했지만 걔로서는 그 사람으로서는 충격적이죠. 뭐 도인이라고 해서 왔더니 정말 요상하네. 요 보림선언이라는 것이 이상한 곳이구나. 그렇게 해서 가버리는 사람도 많았다는 겁니다. 그래서 계속 오는 사람도 있고 이상한 말씀 하시네 하며 가버리는 사람도 있었습니다. 여기서 나는 누구일까요? 이거는 백봉 선생님이 어떤 그 자리에서 백봉 선생님은 상대성이 몸뚱이에서 얘기를 하시지 않죠. 언제나 법신 자리, 최성면 자리에서 바탕 자리, 성품 자리에서 늘 말씀을 하고 계신단 말이죠. 그래서 나는 몸뚱이로서의 내가 아니라 허공으로서의 나를 말합니다. 몸뚱이로서의 나로 듣고 생각하는 사람은 알아듣기 어렵습니다. 우리는 항상 절대성, 허공성을 바탕으로 보고 듣고 말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몸뚱이로서의 나다 이렇게 하면 이미 유의법이죠. 분별 상태에 들어가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유의법이다라고 생각도 못합니다. 보통은. 그래서 내가 벌써 일어난 인연과 조건으로 일어난 모습에 들어앉고 그것이 진짜라고 생각하면 이건 전부 분별 상태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분별을 낮출 수 있는 성품자리, 그 자리를 우리가 말하자면 스스로 체험하고 그 자리를 스스로 체득하는 것. 이것이 이제 그래서 어떻게 한다? 그 분별이 없는 그 마음의 상태에서 우리가 모든 모습을 굴리는 것이 바로 제일 처음 오늘 그 본문 처음 그거 했을 때 무심해서 무의로 말하자면 논의는 것이 공부의 궁극이다 하는 것이 이제 오늘 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조금만 지금 그 문자, 정진 문자 그것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딱 이거하고 딱 맞는 말씀이라서 내가 오늘 꼭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을 하고 왔거든요. 4월 25일 날 한번 보십시오. 제가 그 위에 이렇게 이걸 무슨 표시를 하나? 깍지? 그것 말고 선생님 법문 있는 부분만 하나이기 때문에 25일 보면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위용을 그대로 받아들였어. 이 부분 있지요?
네, 그 부분하고 그 다음 날 또 부분 이렇게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하나이기 때문에 우리는 부처님의 위용을 그대로 받아들여서 그대로 행해. 만약 관세음보살님의 수승한 자비심을 우리도 가져. 그러면 우리는 이 색신을 가진 채로 그대로 관세음보살님이 되는 겁니다. 자, 26일 읽어보십시오. 예? 우리가 관세음보살님과 같은 수승한 자비심을 가지면 이 몸 이대로 관세음보살님이 된다고요? 만약 우리가 지혜를 으뜸으로 슬기를 가지고 있다면 그만 이 색신 그대로 문수보살이 되는 겁니다. 우리가 부처님 말씀대로 모든 행을 하면 좋은 공덕행을 이룰 수 있어요. 행을 부지런히 닦으면 이 색신 이대로 두고 우리는 보현보살이 되는 겁니다. 조금도 의심하지 마세요. 정말 당황스럽습니다. 이 몸 이대로 그런 위대한 보살님들이 될 수 있다니 가능한 일일까요? 부처님께서 우주 공간에 있는 무수한 부처님을 공양하는 것보다 무심도인 한 분에게 공양하는 것이 훨씬 낫다라고 직접 말씀하신 이유가 여기 있습니다. 무심이라는 것은 아까 망심이 없는 이 말이었죠. 그래서 무의의 논의는 무심도인, 무심도인은 관세음보살님도 되고 또 서가모니 부처님도 되고 유마거사도 되고 아미타불도 되고 또 저기 문수보살도 되고 다 되시는 거지요. 다 되시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은 우주 공간에 있는 무수한 부처님에게 공양하는 것보다 무심도인 한 분에게 공양하는 것이 낫다라고 부처님께서 직접 말씀하신 건데, 이거를 보면 지금 우리는 자꾸 몸뚱이를 나라고 해. 그런데 나는 뭐예요? 허공으로서의 나지요. 허공으로서의 나입니다. 허공으로서의 나니까 내가 자비심을 가져. 그러면 허공으로서의 나가 자비심을 가지는 거지요. 자비심을 낮추는 거지요. 그러니까 이 몸 이대로 뭐가 된다? 관세음보살이 된다. 관세음보살님이 이제 현현하시는 거죠. 현현하는데 우리도 화현이지요. 가짜지요, 모습은. 가짜니까 그 본래의 바탕자리는 관세음보살이나 문수보살이나 나나 어떻게 하나지요. 하나. 그런데 우리는 무엇에 있느냐? 분별 상태에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분별을 놔버리고 본래 우리의 바탕자리에 가면, 그래서 이게 바로 새말귀지요. 나의 허공으로서의 나로서 뭐다? 일체의 모든 모습을 굴리는 것이 바로, 그러니까 언제나 성품 자리를 놔두고 있는 거지요. 언제 어디서나 성품 자리를 놔두고 있어. 이것이 새말귀거든요. 이것이 진짜 공부라요. 그러니까 무심하고 무의에 놓는다는 것이 바로 새말귀라요, 이게. 그래서 이 공부는 참말로 재미있고 깊고 넓고 넓은 공부라 여러분들이 바르게만 공부하시면 더욱더 재미가 있고 더욱더 깊게 공부를 하실 수가 있을 겁니다. 자, 오늘 이만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